반갑습니다. 차트 도령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장기 관점 영상 올려드렸고 오후 중에는 이제 종목들 몇 개 보면서 세력한테 개미가 왜 털리는지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4일 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들 몇 개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에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올려드린 게시물에 대한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김씨 박씨님 언제 초대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최근 나스닥 흐름 보면 3개월 정도 주기로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데 지금 상승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나스닥 상승뷰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선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저항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금방 뚫으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좀 바빠서 나스닥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플래그 관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고점 2개 저점 하나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채널 봐보시면 미들라인 딱 맞고 반등 중에 있죠. 여기 못 뚫으면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위아래로 박스 구조라서 결국에는 지표 발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지표에 따라서 상방으로 크게 쏠 수도 있고 하방으로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오더라도 29,200포인트 지지 받으면 다시 올라간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 언제까지 조정만 하나요?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매물대를 어떻게 뚫어줄지. 안 그래도 1년 동안 위에서 행보하면서 매물대 겁나 쌓아놓고 내렸다가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한번 또 겁나게 올렸다가 또 겁나게 뺐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차트 기본적으로 보실 때 캔들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 저항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지지랑 저항에 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차트 많이 보시면서 지지 저항선을 그어보세요. 위 못 뚫으면 저항선, 아래로 지지 받으면 지지선. 쉽죠? 이거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차트 100개씩 보시면 금방금방 늘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100개 이상 봤습니다. 희주님, 릭스 139층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지 매도를 고민할지.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서 계속 하락 관점을 보다가 하방 세기 만들고서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 오전 중에 올려드린 코스피 1만 시나리오, 여기에 달린 댓글도 좀 보게 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상승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임펄스가 나왔다고 할게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3파동인 거예요. 다음에 4파동 조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5파동이 나와야겠죠. 5파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카운팅을 잘못해서 이 구간이 3파동이 아니라 5파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조정이 4파동 조정이 아니라 전체 파동에 대한 대파동 ABC 조정이 되겠죠. 전체 상승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큰 조정도 A, B, C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5파동 상승 구간 또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4, 여기 5파동, A, B, C도 여기 A, 여기 B잖아요. 여기에서 B 올려주는 거랑 여기에서 5파동 올려주는 거랑 결국에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그 이후에 후행 파동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제가 42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이 하락 파동 중에 일부 반등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5200포인트에서 쌍바닥을 만들던가 아니면 4200포인트 최저점을 갱신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결국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0포인트를 넘는다는 관점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파 비파 진행 중.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준수님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SBS? SDS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주일 증시 딱딱 맞추는 분석을 원합니다. 저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죽어버렸고 지금 당장으로는 방향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지 저항만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좀 시원하게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텍 진입을 해봐도 될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사도 된다, 여기에서 파세요 이런 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정책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LG 이노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차트 분석만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2010년도 8년도 고점 자리 2개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 하나가 형성이 된다. 이 자리를 확대해보면 이 자리가 내려왔을 때 조정받는 부분이랑 겹치는 자리다. 갭 띄었던 부분이랑 겹치는 자리다. 여기 못 찍혔죠. 그래서 손절을 잡게 된다면 제가 한 79만원 잡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 이탈하니까 주르륵 흘려버렸을 뿐이고 지금 지지받고 올라온 이평선이 242평선이죠. 지금 이렇게 큰 그림에서만 봤을 때는 위로 쭉 쏘고서 아래로 쭉 해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당장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재료가 없습니다. 뭔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차트는 그닥 선호하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감이라 자주 챙겨봅니다.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기간을 말씀드리면 나이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년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다가가고 있어요. 나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위주로 좀 하는 거긴 합니다. 처음에 저도 주식을 시작할 때는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거, 가치 투자 이런 거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차트 쪽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샌디스크 버블 추세는 어떤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최근에 반도체 영상 올려드렸죠? 나스닥 영상 보시면 반도체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DI는 차트 모양상 전고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있다고 보죠. 2차전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이제 잡주들은 못 가고 예전부터 셀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같은 관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비트코인 중기, 장기 어떻게 갈 것 같다는 시나리오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두 가지. 지금 자리에서 바닥 한 번 더 갱신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가 버릴지 지금 사이클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로 인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올려놓고 내려오고 올려놓고 내려오고 이렇게 간다는 이론인데요. 이 반감기 사이클은 뭐 깨졌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감기 사이클 논리라면 뭐 지금 자리에서 10월에서 11월쯤 비트코인이 완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남아있든 깨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차트 보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진짜 깊게 내려오더라도 한 25% 정도? 20%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보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하이닉스 고점에서 반토막 넘게 났는데 솔직히 반도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코스피는 올려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서 놀아야 그 위에 1000포인트를 가든 말든 할 것 같아요. 일단 매물대 소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컨텐츠까지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텔방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7월 14일이었나 16일이었나 그때 관점 공유가 한번 나갔고요.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저는 6만원 구간대는 이제 매물대기도 하고 제일 강한 지지 구간이라서 여기는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다음 볼 수 있는 저항 자리가 저항이 좀 많긴 합니다. 위아래로 해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79,000원에서 86,000원 정도예요. 이 구간을 돌파해야 그 위로 10만원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들 다 빼놓고 일단 10만원을 갈 수 있을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운드 비교기도 하고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려면 결국에는 10만원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트도 남겨주시고 교육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앞타바이오는 1600억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데이터센터 다음 섹터로 괜찮을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너무 변동성이 커요.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쌌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꼬리 달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약 쪽만 사면 바로 수직 낙하해서 반려 주식이 되어 버려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바이오랑 제약은. 바이오 제약이 힘들어요 원래. 아무리 시총 큰 놈들도 바로 하한가 맞는 게 바이오 제약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물은 안 하시나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셀트리온 제약이 찔끔찔끔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들이공공님.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궁금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장투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레버리지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본주가 여기에서 이만큼 빠져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레버리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락할 때 2배로 맞고 올라오더라도 이거 그만큼 복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애초에 장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한번 레버리지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단타 개념으로 보셔라. 단타에서 이 수익금을 본주로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장투는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지지 저항 라인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맞춰가지고 그냥 저항에서 숏, 지지에서 롱 하면 되는 겁니다. 선희님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은 아니고 이제 텔레그램인데 당장은 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게임주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게임주들을 쭉 다 봤습니다. 시프트업은 바닥을 너무 기고 있어서 보지는 않았고 제가 보고 있는 건 NC랑 크래프톤인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방산 쪽이랑 엮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션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크래프톤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게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게임 회사들이 쌓아놓은 이 데이터로 어떤 걸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죠. 25년도에도 구조조정 열심히 했고 26년도에 끝나고 앞으로 이제 실적 열심히 치고 올라올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젠스랑 아저씨도 이제 와서 만나고 갔고요. 크래프톤도 만났었나요? 아무튼 뭐 게임주들은 이제 재료도 좋고 내용이 좋은데 당장은 소외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기관이랑 외인이 겁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해놓고 누구한테 넘길까요? 개인한테 넘기겠죠. 언제 오를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순환매가 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한 번씩 펌핑을 주게 됩니다. 유가 뷰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는 엊그제 영상이었나요? 원자재 설명드리면서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극동 유화 차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 현대차 봐주시겠어요? 현대차 오늘 여기 세력에게 털리는 이유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주세요. 요즘에 들어서 몇 번 해드렸죠? 나스닥 상방이라고 하셨는데 코스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나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메모리가 가야 이제 우리나라도 갈 수가 있겠죠? 코스피도? 코스피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총 거의 절반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면은 이제 나스닥에서도 강세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박살이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박살이 나는 건데 어디에서든 올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엔켈이 청산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산 투자 이거를 떠나서 그냥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산이든 이제 주식만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예금 적금도 당연히 들어놔야 되고 뭐 코인도 하고 금도 사보고 이제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고 이제 개별 종목 자신 없으면 ETF 하시면 됩니다. 연말 코스피 예상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올려드린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겁나게 빠질 것이고 진짜 4,000포인트를 볼 수도 있고 지금 올려드린 장기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득하게 들고 있다 보니 매도 타점 잡는 법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 고점 매도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의 숏을 어디에서 봤었느냐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800포인트가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겁나게 빠졌죠. 한 7,4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해요. 반등할 때도 저는 플랫 조정을 봤어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마지막 오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엔딩 다이아고날을 만들러 열심히 올라갔죠. 뭐 확산이든 엔딩이든 고점 갱신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불규칙 플랫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 한 달 동안 저는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고점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라던가 신호들이 몇 개 있죠. RSI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뭐 엔딩 다이아고날도 있고요. 그리고 확산 다이아고날도 있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굳이 아니더라도 한번 내려왔다가 플래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베어 플래그 패턴 만들고 또 한번 하락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오고서 쐐기형 패턴을 만들고 뭐 내려온다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컨텐츠 좋네요. 네,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면 또 종합해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현대차 이런 거 해드렸고요. 주식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장기적 관점 부탁드립니다. 10은 넘을까요? 셀트는 잘 가는데 제약은 어리버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약이 이번에 실적을 좀 잘 냈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요즘에는 말을 안 드리고 있긴 한데 15만원쯤 갔을 때도 뭐 쌍바닥 만들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1만원까지 올라왔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제약 쪽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또 나중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님 왜 이렇게 종목이 많으십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사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4만원대를 올 수 있을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96,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지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야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자리에서도 저는 확산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가 싼 고점 만들고 하락 기존의 지지라고 할 수 있던 구간을 돌파해야 일단 10만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반도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게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은 거래대금 소부장밖에 안 보이는데 제약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소부장도 상당히 많이 오른 애들이라 먹을 폭은 보이는데 소부장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오를 수 있는 애들도 한정적이에요. 갈 수 있는 애들만 갈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만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가지 못할 거예요. 이쪽이 하나 가던가 이쪽이 하나 가던가 2차전지 힘이 약한데 제약바이오 겁나게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반도체 소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3개의 섹터가 코스닥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떤 게 오르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만 많이 오르게 된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스닥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락장의 끝은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먹을 것도 없고 이 넥장에서 장난질은 항상 짜증났습니다. 넥장에서 나오는 이 상한가 하한가 장난 때문에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제재를 한다?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장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긴 올 건데 이제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겁나게 달리면 나머지는 또 재미가 없겠죠.
이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반도체는 개미가 꽤나 털릴 때까지 굳이 하락하지 않을 듯 하락하는 게 제일 털기 좋습니다. 횡보하는 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버틸 분들은 버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삼성 SDS 영상을 찍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10년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거 보면은 안 나갈 사람은 어차피 안 나가요. 이제 질질 끈다는 거는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나름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서 웬만해서는 이제 안 던질 거예요. 대부분 이제 사신 분들은 물렸더라도 모르겠다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지 뭐 10년 뒤에는 본전 오겠지. 이 10년이라는 워딩부터가 일단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만 준다 해도 전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털 거면 한 번에 강하게 털던가 아니면은 위로 올려서 본전에 나가게 만들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게 되겠죠. 댓글 지금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